Why would you do that? We're in the end game now.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앤트맨인지 아니면 자이언트맨인지 헷갈릴 정도로 지금 바로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후기 시작합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5번째 페이지를 여는 첫 번째 영화이며 멀티버스 사가의 핵심 빌런 정복자 캉의 데뷔작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품은 앤트맨의 서사보단 정복자 캉의 탄생과 그가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한 빌드업이 자세하게 드러나야 했습니다. 마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빌드업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작품은 정복자 캉의 데뷔작은 맞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영화의 제목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라는 점에서 그래도 니값처럼 최소한 앤트맨스러운 영화가 돼야 하지 않았겠냐는 아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가 시리즈로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앤트맨스러운 액션의 부재입니다. 앤트맨의 기본적인 능력은 몸집을 줄였다 키웠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전작들에선 이 앤트맨만의 독보적인 액션 시퀀스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그 장면들은 머릿속에 남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죠. 대표적으로 앤트맨에서 장난감 기차 전투와 토마스가 앤트맨과 와스프에선 크기를 줄인 자동차 카체이싱과 헬로키티가 있었죠.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이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액션 시퀀스가 기억에 남는지. 그나마 여러 가능성을 가진 스쿼트들이 모여 힘을 합치는 장면이 생각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뭔가 앤트맨스러운 액션 장면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있었죠. 전투 장면에선 그저 몸을 줄였다 키웠다 하면서 주먹을 날리는 것이 전부였고 기껏해야 자이언트맨으로 거대화하여 보여주는 스케일 큰 전투는 이미 전작들에서 여러 차례 본 것이기에 흥미를 유발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앤트맨 시리즈의 최대 장점인 작지만 강한 액션, 작지만 스펙터클한 액션의 부재는 이번 작품에서 너무나도 커다란 단점이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리즈를 함께 해온 주변 인물의 부재입니다. 앤트맨 시리즈에 조연하면 스콜랭의 절친 루이스가 떠오르는데 루이스는 매 작품마다 재미난 입담을 선보이며 신스틸러 역할을 톡톡히 해왔었죠. 하지만 이번 작품에선 루이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극초반부에 지미 우의 등장은 있었지만 도대체 왜 루이스는 카메오로도 출연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평가가 있죠. 심지어 얘도 나왔었다. 물론 이번 작품의 배경이 양자 연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지라 현실 세계의 인물들이 개입하기엔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앤트맨 시리즈에서 루이스라는 캐릭터는 영화의 웃음 포인트로서 재미의 맛을 살려주는 하나의 감초 같은 역할이었는데 그가 등장하지 못했다는 건 영화에서 보장된 꿀잼 요소 하나가 사라졌다고 못 박아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그를 대신할 만한 개그 요소를 찾다 보니 아마 그런 역할을 머독에게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아쉽게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개그 타율이 너무 낮았어요. 취향 차이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세 번째는 새롭게 등장한 조연 캐릭터들의 아쉬운 소비입니다. 루이스 일행의 부재를 대신하고자 새롭게 등장한 조연 캐릭터들은 관객들에게 큰 매력을 어필하진 못했습니다. 양자 영역의 원주민이자 자유의 투사 멤버들인 리더 젠토라, 딜러 솔럼, 텔레파시 능력자 퀴즈, 구멍성애자 베브, 그리고 양자 영역에서 제닛을 도왔다던 배신자 크라일라, 오랜만에 다시 등장해 반가웠지만 완전 개그캐가 돼버린 머독, 데런 크로스까지. 그저 아쉽게도 서사를 이어나가는데 단순하게 사용된 희생양 정도가 되었는데 가장 심각한 건 뭐니뭐니 해도 머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앤트맨 1편의 데런은 참으로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행크 핀 박사와 핀입자에 대한 사상이 달라 갈라설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옐로 재킷이 되며 앤트맨에게 느낀 열등감으로 그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카리스마 있던 빌런이었는데 3편에 와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그저 찌질이의 성격 파탄자가 돼서 정복자 캉의 방어막을 뚫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조연
주연 캐릭터들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한 단순 패턴용으로 쓰이고 그쳤는데 그 때문에 매력은커녕 해당 사건이 끝나버리면 다시 집중받을 필요가 없었기에 관객들의 기억 속에서 흐지부지하며 사라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단순 캐릭터 소비의 결과가 지금의 평가를 남기게 된 거고요. 네 번째는 용두사미의 정복자 캉입니다. 영화의 초반부 제닛은 양자 영역에서의 일들을 가족들에게 끝까지 숨깁니다. 그 이유는 정복자 캉의 강함과 그가 벌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공포심에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또 양자 영역의 생명체들도 그의 존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의 존재가 공포의 근원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앤트맨과 캉의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그의 존재가 공포 그 자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멀티버스의 어벤져스들을 수없이 죽여온 듯한 대사와 손가락을 몇 번 까딱이니 앤트맨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죠. 제닛에게는 자신이 너무나도 위험한 존재라 다른 변종들에 의해 추방돼 양자 영역으로 유배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듯 정복자 캉의 강함에 대한 빌드업을 초반부까지는 참 잘해놨었는데 후반부 전투에 가서는 초반에 보여주었던 강력함은 온데간데 없고 제법 비벼볼만 하겠는데 할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준 데다가 결정적으로 행크가 데리고 온 진화된 개미 무리에게 처참히 당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차원의 어벤져스들은 개미만도 못했던 건가 싶은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아니 정복자 캉의 변종들도 좀 그래요. 너무 위험한 녀석이기에 양자 영역으로 추방해 놓았는데 실상은 개미 무리한테 패배한 것도 모자라 변종들도 할 수 없었던 녀석을 해치우는 일을 앤트맨과 와스프가 해내다니요. 그리고서 쿡 영상에는 사실 그 녀석은 우리 중 최악체였다 라는 식이고 뭐 이런 거 보여주면 관객들이 납득될 것 같았나요? 분명 초반부에선 주인공을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밸런스를 생각해서인지 그 강력하던 염력도 안 쓰고 그저 에너지 빔이랑 보호막만 사용하고 있고 최후의 전투에선 단순히 맨손 난타전으로 스콧을 상대하다니요. 이거 캡틴 아메리카랑 6탄전을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게 정복자 캉이었다니. 앞으로 멀티버스 사가의 핵심 빌런이 될 정복자 캉이 임팩트가 부족했다는 점은 많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마블 세계관을 잘 모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지 실상은 양자 영역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캉의 찐 능력인 시간을 다루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100%의 상태로 싸우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다른 차원에서 어벤져스를 상대로 승리를 했다던 캉의 말은 진실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타노스보다 약하다고 별거 아닌 것 같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캉은 그저 31세기 과학자이자 인간일 뿐이지만 그가 왜 위험한지에 대한 진면모는 여러가지 시간선 속 캉의 변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그것을 내버려 뒀을 시 서로 다른 세계가 충돌하는 잉커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타노스보다 위험한 빌런으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한 캉이 왜 강력한 빌런인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다면 단순히 이번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에게 다가온 캉의 이미지는 그저 허접한 일회성 빌런일 수밖에요. 이번 영화에서 정복자 캉의 강함에 대한 임팩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겠습니다. 끝! 마블의 5번째 페이지를 시작하는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에 혹평이 쏟아지면서 드디어 상황을 파악한 케빈 파이기는 양보다 질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2023년에 공개 예정인 더 마블스의 개봉을 4개월 뒤로 미뤘고 올해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6편이 공개 예정이었으나 로키 시즌2와 시크릿 인베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는데 미뤄진 작품은 아이언하트, 에코, 에거사 커본 오브 카오스 그리고 데어데블 본 어게인이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미 수많은 팬들이 마블에 등을 돌린 상태이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진짜 마블의 엔드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오역이 Why would you do that? We're in the endgame now. 다시 보니 오역이 아니었다는 재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을 차린 마블이 제대로 된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예전처럼 마블뽕에 취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유익했던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밀목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